그럼 이제 서로가 이제 장단점에 쭉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두 번 다 그러면 나도 타다 해야겠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탐내는 타다 드라이버. 안 돼요. 그 억울해요. 타다가 택시 업계를 잠시 가는 거는 사실이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시장도, 손님도 뺏기고 시장도 줄어들고 더 힘들어지는 거 100%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명 중에 한 명은 타다 화이팅 하고 되게 웃기잖아요. 제가 뭐 막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또는 뭐 이거 불법되면 어떻게 기사님 뭐 괜찮으세요 뭐 이런 걱정. 타다 이제 드라이버를 네, 이제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추천하시나요? 나는 좀 적게 벌어도 약간 공무원 마인드로 시간 딱 때우고 문제 안 일으키고 하면서 고정급으로 어느 정도 그 정도 받으면 난 행복해, 이런 사람일 것인데, 저는 그쪽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리기사는 타다보다 돈을 조금 더 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죠. 치열한 경쟁, 늘 앱을 보고 있으면서 찍어야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엄청난 그 정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초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 선택 싸움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A부터 B까지 가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춥고 덥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아니면 연결 교통 없고, 이 리스크가 너무 저한테는 큰 거예요. 돈을 좀 더 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갖 차량을 다 운전하잖아요. 조작법도 다 다른데 그 스트레스를 저는 감수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제 대리운전은 제외했고요. 네.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네, 성향이 이런 게 더 좋다 하면은 타다 드라이버 하는 것도 추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차로 이제 술 먹었을 때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실적이 이야기를 드려요. 저는 타다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분들도 궁금하잖아요. 그쵸, 자세하게 그쵸. 모르니까. 그럼 이제 서로가 이제 장단점에 쭉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네. 두 번 다 그러면 나도 타다 해야겠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대리운전을 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예. 썸네일 가게 하나 나오는데. 왜요? 뭐로 썸네일 합니까? 대리기사도 탐내는 타다 드라이버. 안 돼요. 그 억울해요, 억울해. 누구나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 정도. 뭐 모르겠습니다. 예. 뭐 선을 넘은 것 같진 않은데 네네. 좀 위태위태하네요. 하여튼. 모든 이제 유튜브의 썸네일은 항상 그 선에 걸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넘어서면 오히려 욕먹고. 네네.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생겼을 때 네. 몇 년 동안 수입 금지시켰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렇군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LG폰, 삼성폰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분이었어요. 옴니아 나오던 그런 예, 그렇죠. 시절에. 옴니아 나오던, 예, 옴니아 헬 옴니아잖아요. 예. 네네. 그랬는데 그게 자꾸 저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타다가 택시 업계를 잠시 가는 거는 사실이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손님도 뺏기고 시장도 줄어들고 더 힘들어지는 거 100%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서 하지만. 타다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되게 비겁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감정 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막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막아봤자, 그럼 아이폰 안 막고 갤럭시나 뭐 LG 스마트폰 같은 것들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막으면 답이 되느냐? 답이 안 되거든요.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또 개발하는 그 압력이 강해져 가지고 또 개발도 빨리 될 수 있고, 그쵸.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아이폰 스마트폰의 그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것도 소비자의 편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또 그런 편리한 스마트폰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업무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이 빨라지거나 업무 속도가 빨라져서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치는 측정은 하기 힘들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우리 사회가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타다가 막아서 될 일은 아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고, 네, 그걸 막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막거든요, 미래에는. 네,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랑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뭐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이제 택시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뺏기고
기분 나쁘고 이해는 되지만 네. 뭐 이거는 마치 옆에 맛집 생겼다고 해 가지고 네. "장사하지 마세요. 저 네. 장사 안 되니까." 네. 네. 이거랑 똑같은 건데 네. 네. 왜 여기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만 지나치게 좀 보호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큰 갈등의 소지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택시 면허를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개인 택시는 총량 제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같은 거죠. 그죠? 네, 권리금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다 지불하고 몇 천만 원에서 1억 뭐 이렇게 그런 돈을 내고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기 음. 때문에 그분들의 하소연도 너무나 공감이 되죠. 아 그죠. 예.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미래는 이럴 거니까 니들이 누가 권리금 내랬어?"라고 무시해 버린다고 하는 것도 같은 국민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정치권 같으면 더더구나 그렇게 못 하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회에서 이렇게 타다를 금지하는 법도 지금 입법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아마 타다 찬성 쪽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권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타다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제1 순위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인 거고 타다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중요도에서 이거는 한 200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뭐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야 정치권 사람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묘안을 짜야겠죠.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자연스럽게 도입했을까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엄청 싸우잖아요. 미국 뭐 유럽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기존 택시 업계하고 그래요? 우버하고 뭐 소송도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뭐 금지된 나라들도 많고요. 서양이라고 해서 다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 금지된 나라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죠. 비용은 같은 거리로 갔을 때 택시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뭐 1.2배에서 1.5배 정도 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택시보다 좀 더 비싸다? 예예.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더 저렴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 사람이 타고 이제 집에 갈 때 경유해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경유를 할 수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어차피 거리와 시간 계산해 가지고 그 공식대로 돈은 지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세 명이 타고 A, B, C 쭉 찍으면서 이제 마지막 사람 내리고 이렇게 하면 돈이 좀 쌀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11인승이기 때문에 택시가 태울 수 없는 이상의 인원들이 타면 단체 이동할 때. 네. 그래서 그게 뭐가 맞냐면 밤에 1차에서 2차 움직일 때 대여섯 명이 우르르 타고 가까운 거리 뭐 예를 들면 강남에서 1차하고 이태원으로 2차 가는 그쵸.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좋죠. 예. 강남에서 2차. 그럼 이제 택시 두 대로 안 나눠도 되잖아요. 아. 엄청 편한 거죠. 쓰시는 분들은 네. 자주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쓰신 분들은. 엄청 그런 것 같습니다. 재구매율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또 기사로서 재밌는 거는 뭐 지금 막 입법이 막 불법화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명 중에 한 명은 타다 화이팅 하고 내리세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면 뭐 화이팅 하거나 아니면 한숨을 쉬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1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진짜로 제가 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네. 같 제가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아 또는 뭐 "아 이거 불법되면 어떡해요 기사님 뭐 괜찮으세요?" 뭐 이런 걱정.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또 힘이 나시겠다. 그렇죠.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되게 나약하고 간사해 가지고 아주 작은 칭찬이나 말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저도 예전에 알바할 때 고생한다고 네네. 감사하다고 네네. 그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사실. 예. 저도 항상 어디 가서 그러려고 어른이 돼서도 노력하고 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친절한 10 사람이 마음에 남는 게 아니고 안 친절한 한 사람의 말이 이제 더 오래 남긴 하죠. 타다 기사는 이제 부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비로 아무리 찍는다 하더라도 애매한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타다는 차량이 큰데 골목에서 많이 불러요. 이게 문제가 서울 구시가지들의 골목이
카니발 11인승이 다니는데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아주 꼬불꼬불하고 뭐 아주 땀을 뺍니다. 게다가 이제 한번 긁으면 타다 기사가 이제 뭐 보험도 있지만 타다 기사가 꽤 많이 물게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도 꽤 크죠. 제 생각에는 그럼 사다가 그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거 좀 달아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좋죠. 근데 그 어라운드 뷰가 없어요. 네. 어라운드 뷰가 꼭 필요한데 어라운드 뷰가 없고. 그렇다고 뭐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쵸?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다. 네. 골목인데 큰 차라는 거. 그리고 실제 대기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아예 편하게 이제 콜도 안 들어오고 너무 편하네라고 하는 게 보통 5시간 탈 때 한 10분, 20분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대기지가 뜬단 말이에요. 모시고 나서. 네. 대기지로 이동하는 것도 내가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동하면서 운전 스트레스는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택시 기사분들을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하루에 5시간을 풀로. 연장으로 운전한다는 거는 되게 기가 빨리는 일이거든요. 네.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게다가 내가 자가용을 모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태우고 그 사람에게 컴플레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네. 뭐 식사를 잠깐 한다든지 뭐 네, 휴식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는 유급 휴식 시간을 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꿀을 맛을 못 봤고요. 지금은 화장실을 가려면 어쨌든 뭐 어딘가를 찾아서 기사 앱에서 휴식 중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이제 무급으로 전환이 되겠죠. 시간을 그리고 까는구나. 네, 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다시 근무 중으로 바꾸고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5시간이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니까 뭐 식사 같은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주간에 10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될 거고 휴식도 좀 하셔야 되고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촉박하죠.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긴 한데 이제 아마 그렇게 안 좋게 된 이유가 뭐 타다가 아직도 적자일 거예요. 모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들이 다 적자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파일을 키우고 노하우를 늘리고 투자받고. 투자받고 먼 미래에 그 투자금 회수하기 위한 물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적자를 어느 정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돼서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지극히 사업주 입장에서의 추측을 해봅니다. 제 기사님도 다른 사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런 시선을 또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수리비 등등 뭐 엄청난 그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거기다 관리직들, 그 다음에 시스템 돌리는 거, 뭐 서버 비용, 그 다음에 뭐 엄청난 그 고정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이제 11,000원 떼주고 뭐 10,000원 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날까? 좀 그런 괜한 주제넘는 그런 걱정들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지금 적자라고 하죠. 3개월 해본 사람 치고 너무 큰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그리고 저 택시 기사분들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이거 하면서. 택시 기사분들 장시간 운전하면서 그 정도로 사고 안 내고 그 다음에 싹싹 잘 빠져나가면서 교통 흐름 그래도 비교적 틀리지 않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도 되게 운전을 잘 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급 존경. 네네, 정말